진짜 신혼집 구하는 거 너무 힘들다. 우리 부모님도 1억 이상 해주시긴 어렵대. 내 돈 5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? 그래도 전세밖에 못 얻을 것 같아. 괜찮아. 우리 나이에 몇 억 가진 사람이 그리 흔하겠니? 오빠네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하는데 1억이나 해주셨으면 할 만큼 하신 거야. 그래도 너희 집은 훨씬 잘 사는데 우리 집안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으니까 괜히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중에 너희 부모님이 신혼집 문제로 결혼 반대라도 하실까봐 걱정이 돼. 이미 우리 결혼은 다 허락하신 거고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 없어. 신혼집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. 전세 2년 사는 동안에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많이 모아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. 우리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재산 모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. 그때는 30년 전이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?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혼집 알아보러 다녀야 해. 얼마짜리 집을 얻을지 확실하게 정해야 나도 은행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. 알겠어. 최대한 대출 적게 받을 수 있게 작은 집 알아보자. 근데 집은 그렇다 치고 혼수 말인데 자기는 혼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혼수? 글쎄,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건 없는데 그래도 집을 3억 정도 얻는다고 치면 너희 부모님이 1억 이상은 해주려고 하시지 않을까? 자기 부모님은 돈 많은 부자니까. 1억? 글쎄, 우리 부모님 생각은 조금 다르던데.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집 사기도 힘든 상황이고 전세 끝나면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비싼 고급 제품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까? 적당히 싼 것 대충 쓰다가 나중에 좋은 집 이사 갈 때 그때 제대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그래도 너희 집이 부자니까 혼수를 제대로 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내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해. 그런 거 아니래도 우리 부모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. 일단 집 구해놓고 나서 혼수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보자. 내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정말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 돈으로 혼수 맞추면 돼. 너무 걱정하지 마, 오빠. 일단 알겠어. 다음 주에 부동산부터 돌아다녀보자. 저는 얼마 전까지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. 같은 직장 다니고 있다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나이가 32, 남자친구의 나이가 35이다 보니 더 미루지 못하고 내년쯤엔 결혼식을 올려야겠다 싶더라고요. 직장은 어디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연봉이 높지 않은 대신 안정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.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둘이 맞벌이하면서 저축하고 살다 보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. 남자친구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분들이고 두 분 모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.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움을 안 주셔도 저는 괜찮았는데 남자친구 입장과 그쪽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보죠. 집은 정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. 오늘 본 걸로 결정하자. 그래도 너무 작지 않아? 안 그래도 아파트 못 가서 미안한데 기왕이면 빌라로 얻더라도 방 3개 있는 신축 빌라로 하지. 요즘 뉴스 못 봤어? 신축 빌라 전세 얻었다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. 조금 낡았어도 오늘 본 곳이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골목에 편의점도 있고 밝아서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아. 무엇보다 우리가 대출 안 받고도 충분히 전세 얻을 수 있잖아.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1억을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대출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지. 어째 나는 좀 기분이 그렇다. 너랑 결혼하는데 신혼집도 변변찮은 걸로 준비해서 가면 너희 부모님이 나랑 우리 집안을 더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. 아니 자기야, 신혼집이 1억 5천이면 충분하지. 거기서 뭘 더 바래? 대출 1, 2억 더 받아서 아파트에서 살면 뭐 할 건데? 한 달에 대출이자만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계산해봤어? 그냥 내 말대로 해. 집이 좀 낡은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사는데 불편함은 없어. 우리 아빠도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능력껏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. 너희 부모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도 정작 우리 결혼하고 신혼집에 와서 직접 두 눈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야. 지금이라도 대출 받아서 아파트로 가자. 그래야 나도 떳떳하고 우리 부모님도 면목이 설 것 같아. 아니 진짜 내가 좋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? 대출 없이 마음 편하게 돈 모으고 사는 게 훨씬 낫지. 돈 잘 벌어? 오빠 나랑 월급 똑같잖아. 겨우 그 정도 벌어서 대출 갚고 나면 얼마 남는데? 그러면 대출 말고 너희 부모님한테 좀 빌려볼 수는 없나? 너네 집 부자니까 그 정도 돈은 빌려주실 수 있잖아.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1억이나 장만하셨는데 훨씬 잘 사는 너네 부모님도 1억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냐?
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. 그런 생각이면 그냥 오빠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1억도 받지 말라고.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생각이 있고 1억이 돈이 우스워? 작년에 엄마가 상가 분양받은 것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니까? 아 진짜. 일단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좀 더 해볼게. 너도 생각 좀 정리하고 있어봐.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. 저는 정말 우리가 나이도 젊고 신혼 때는 2년 정도 없이 살아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 무리해서 대출받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봤자 그게 다 허세고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. 애초에 처음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남자친구에게 5천만 원이 있다고 했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맞춰서 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살림살이 싸게 맞춰서 시작할 생각이었어요. 하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자기 부모님을 졸라서 결혼자금 1억을 지원받기로 하더니 그 뒤로 점점 저한테 눈치 아닌 눈치를 주더라고요. 저희 엄마가 작년에 상가를 새로 분양받은 것은 사실입니다. 거기에 목돈이 묶여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제가 원하면 1억 정도는 결혼자금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.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른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시댁에서 지원받은 1억도 언젠가는 살면서 갚아나가야 할 마음의 빚이라고 생각하니까요. 결국 집 문제로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. 우리 부모님도 그냥 대출받아서 아파트 전세 얻으래. 2억 정도 대출받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하러 빌라 살면서 고생하냐던데? 아 진짜 나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싶지 않다고. 집을 우리가 사는 거라면 모를까. 남의 집에 전세 사는데 대출을 그렇게까지 받을 일이야? 아무튼 신혼집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? 혼수? 그냥 내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해야지. 2천 정도 선에서 맞추면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? 그건 빌라 살 생각이었을 때 이야기지.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해? 최소한 혼수로 5천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. 솔직히 내가 1억 5천 해가는 거니까 너희 부모님이 차 한 대는 뽑아주셔야지. 뭐? 우리 부모님이 차를 왜 뽑아주는데? 그럼 딸 시집 보내는데 공짜로 보내려고 그래? 우리 집에서 이렇게 주면 너네도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냐? 아니, 내가 언제 돈 받아오라고 강요한 적 있어? 처음부터 부모님들 도움 바라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고 했지? 왜 오빠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이제 와서 차를 해달라는 거야? 너는 결혼이 장난 같니? 너랑 나랑 소꿉장난 하는 게 아니잖아. 집안 대 집안으로 인연을 맺는 건데 너희 부모님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? 우리 부모님이 1억 현금 내어주셨으면 너네 부모님도 최소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고 봐.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. 아, 이럴 거면 그냥 장사를 해. 본전 생각나고 돈 아까우면 뭐하러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? 내가 언제 아파트 해달라고 했어? 그냥 조금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하자고 했잖아. 우리 부모님도 그걸 원하신다고. 주제도 안 되는데 억지로 무리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. 주제도 안 된다고? 너 지금 나랑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? 그게 아니라 말을 말자. 자꾸 이런 식이면 더 이상은 결혼 이야기 못할 것 같아. 처음부터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해? 그럼 없던 일로 해. 너네 집 솔직히 개뿔도 없는 거 아냐? 어떻게 외동딸이 시집 간다고 하는데 한 푼도 안 해주실 수가 있어? 너가 친자식이 아니거나 아니면 너희 부모가 겉만 번들으라고 알고 보니 개털이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. 이게 말이면 단줄 하나. 우리 힘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자고 했지? 내 말대로 딱 2년만 그렇게 살았으면 그 뒤로는 우리 아빠가 집부터 시작해서 사는데 불편함 없이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당신 봤을 때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신혼 때는 같이 고생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 말을 이제야 알겠다.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해. 나도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졌어. 아니, 나는 너희 부모님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니까? 자동차 이야기는 그냥 답답해서 해본 소리지. 너희 부모님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신 줄 몰랐었어. 됐어. 끝이니까 연락하지 마.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고.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처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.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고생을 해봐야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결혼할 때도 우리 부모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로 하셨어요. 2년 정도 지났을 때
우리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때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집 살 때 도움도 주고 앞으로 사는데 지장 없게 다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남자친구랑 그쪽 부모님들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. 무리해서 큰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살아봤자 뭐가 좋다고. 저는 1억 받아오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5천만 원짜리 자동차 얻어오라고요? 결혼 생활 시작도 안 했지만 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덕분에 시간 낭비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. 헤어진 이후로도 뭐가 미련이 남는지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저랑 다시 잘해볼 생각인 것 같지만 저는 남아있는 정도 없고 아무런 미련도 없네요. 저희 집도 예전에 아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새 식구 빌라에서 살았던 적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. 제 생각보다도 남한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서 헤어지길 잘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.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